서울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임대방 한가운데 28세의 헌신적인 간호사인 민서의 지친 얼굴 위로 희미한 노란 빛이 비친다. 그녀는 밝은 눈과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다. 그녀는 계산서를 쌓아 놓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신문에 실린 구인 공고를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서 씨는 어지러움이 나고 몸도 약해졌지만 약값이 너무 비싸고 그녀를 도울 사람도 없어서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생소한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입니다. 남편을 돌봐줄 간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추천을 통해 당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전화선 반대편에서 깊고 권위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놀랐다. 그녀는 이 일자리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기억이 없었지만 이것은 그녀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제 남편 서준 씨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몇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업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남편의 상태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차가웠다. 민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남자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 아내가 남편의 삶이 중요하지. 아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를 만날 수 있나요? 민서가 물었다. 그녀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유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동의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위치한 빌라의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안으로 인도되었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강력한 여성인 유나가 그녀를 마주쳤다. 하지만 민서를 불편하게 만든 건 남편에 대해 말할 때의 차가운 태도였다. 그는 위층에 있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의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일을 하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정원사가 실수로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단순하고 지능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온 줄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재빨리 돌아섰다. 나가. 유나는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서는 정원사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부자들이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유나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녀에게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서준 씨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마르고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본 순간 그는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해서 숨을 거의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민서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등을 두드려서 숨을 쉬기 편하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서준 씨는 격렬하게 기침을 하다가 민서 씨의 손을 꽉 잡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천사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남자는 너무 약해서 아무도 그의 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유나는 이제 문 앞에 서서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일을 잘하시는 듯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제가 직접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서준 씨의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나는 민서가 머물기를 원해. 그녀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녀는 말문이 막혀 민서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여기 있어야 해요. 동의합니다. 민서가 대답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를 여기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떠난다면 그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서의 삶은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부유한 빌라 안에서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빌라에서 지낸 첫날 동안 민서는 오로지 서준 씨를 돌보는 데만 집중했다. 그녀는 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투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서준 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말라서 피부와 뼈만 남았고 힘은 고갈되었고 그는 항상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다. 때때로 그는 반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고맙구나, 민서야. 너는 나에게 솔직한 유일한 사람이야. 민서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집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민서는 유나가 자신에게 약을 먹일 때마다 보이는 태도를 눈치채고 조금씩 답이 나타났다. 서준 씨는 종종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서는 이상한 점도 발견했는데 그녀는 남편의 상태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고 그가 고통을 겪을 때에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오로지 변호사와 주고받는 전화통화와 쌓인 파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병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테이블 위에 파일 더미와 함께 종이 한 뭉치가 뒤섞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준 씨의 유언장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고 서명도 불완전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에 놀랐다. 이제 문을 열어.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는 문을 열기 전에 재빨리 서류를 숨겨진 구석에 집어넣었다. 유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며 들어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저는 그냥 좀 정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방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민서에게로 돌아섰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간호사일 뿐이고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서준 씨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서준 씨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약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주세요. 그녀는 더 자세히 들으려고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내 딸인 척할 수 있어. 민서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서준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더듬거렸다. 이게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제발, 하루만요.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서는 예감이 들었다.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아픈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준 씨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스쳤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 분명히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이제 때가 됐어. 서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민서는 할머니가 종이를 붙이는 것을 보고 손을 사용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날 아침에 본 유언장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약간 아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유나,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네가 신경 쓰는 건 내 운세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고통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민서를 지나 유언장 위에 멈췄다. 서명해, 서준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녀가 명령했다. 하지만 서준 씨는 펜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더니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내 딸이 여기 있으니까. 방 안은 조용해졌다. 유나는 민서를 바라보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게임에 막 뛰어든 것을 알았지만 서준 씨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네,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나는 그의 딸이에요. 그녀는 민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 같은 가난한 여자가 그의 딸이 되고 싶어 한다고. 농담하지 마. 중요하지 않음. 민서는 고개를 들고 그녀 앞에 있는 화가 난 여자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그는 나를 아들로 받아들였고 누구도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옆에 서 있던 변호사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는 유나를 잠깐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주먹만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쓰는 게 분명했다. 네가 정말로 그의 딸이라면 유나가 으르렁거렸다. 증명해봐.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서준 선생의 믿음직한 눈빛이 그녀로 하여금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심박수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서준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는 당황하여 침대로 달려갔지만 유나가 그녀를 막았다. 안 돼. 그를 만질 수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지금 그를 구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거야. 민서가 소리쳤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약품 상자에서 주사기를 꺼내 서준 씨의 정맥에 재빨리 주사했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몇 초 후, 그의 호흡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하기도 전에 유나의 차가운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이건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유나가 말했다. 민서는 이것이 곧 닥쳐올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답답했다. 서준 씨는 아직도 약하게 호흡하고 있지만 적어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민서는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행동한 것을 하늘에 조용히 감사했지만 그녀 마음속의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유나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녀의 차가운 눈은 울타리처럼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내가 그를 구했어요. 민서는 피하지 않았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 바로 앞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하면 어떡해? 그가 죽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유나가 으르렁거렸다. 적어도 노력은 했잖아.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잖아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지만 잠시 후 평정을 되찾았다.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가 가자. 오늘은 유언장에 서명할 수 없어. 하지만 돌아올게 으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유나가 말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고 가슴 속의 불안을 억누르려고 했었다. 유나와 변호사가 떠난 뒤 민서는 침대 곁으로 돌아갔다. 서준 씨는 눈을 살짝 떴고 목소리는 약하지만 진솔했다. 고맙구나, 민서야.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듣고 놀랐지만 갑자기 그가 충격을 받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내 딸인 척해. 민서는 몸을 숙여 부드럽게 물었다. 서준 삼촌, 왜 제가 당신의 딸 역을 맡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했다. 제게 정말 딸이 있는데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서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 전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내가 전혀 몰랐던 아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유나가 그걸 내게 숨겼어요.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왜 제가 당신의 아들인 척하길 원하시나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유나는 내가 친딸을 찾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할 거야. 그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둘 수는 없어. 나는 모든 걸 딸에게 물려주고 싶어. 민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삼촌, 그녀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어떻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서준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넘길 방법을 찾을 거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오늘 봤잖아.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 씨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가 대답했다. 서준 씨는 힘없이 웃었다. 고맙구나. 내 아이야. 너 같은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문장은 민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부모가 없었고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녀와 서준 씨는 둘 다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사람들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몸이 무거운 채로 깨어났다. 그녀는 서준 선생님이 한 말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뒤척였다. 그녀는 일어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약을 준비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지만 복도로 나가자 서준 씨의 방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TNG 씨가 일찍이 만났던 정원사였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녀는 약간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 씨는 깜짝 놀랐지만 곧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그저 사장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기서 일했지만 사장님이 들어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사장님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현우 선생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문득 깨달았다. 서준 씨는 매우 약하지만 현우 씨는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유나 부인 조심하세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서는 잠시 침묵한 뒤 물었다. 서준 씨 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우 씨의 눈이 멀어졌다. 그가 한번 언급한 것을 들었지만 그녀는 아무도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서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만약 유나 씨가 정말로 서준 씨 딸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녀와 현우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상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민서가 우연히 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준 선생님의 방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그녀는 현우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나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서준의 딸을 비밀로 하려고 했다면 그녀는 훨씬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 서준 씨가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안색은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호흡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약쟁반을 테이블에 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서준 삼촌. 그녀가 당신을 계속 이렇게 통제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녀는 그의 뼈대만 남은 손을 잡았고 그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누군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으로 가서 갑자기 문을 열었다. 그녀 앞에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엿듣는 것이 들켰을 때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다. 민서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스토킹. 그렇게 강한 말을 쓸 필요 없어.
그냥 내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야.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뭐 걱정이야. 난 그냥 그 사람 돌보고 있을 뿐이야. 유나는 방에 들어와서 서준 선생님을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그가 당신을 잘 대해준다고 해서 이 집에서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민서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유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를 위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 유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민서가 당신이 개입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할당된 객실의 침대에 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에게는 그녀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심호흡을 한 뒤 대담한 짓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빌라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밤 불빛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유나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서는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다. 그녀는 이전에 잠금 해제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핀을 돌리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불과 몇 초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유나의 사무실은 넓고 거대한 책장과 호화로운 나무 책상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 구석에 있는 서류 보관장이에요. 그녀는 걸어가서 서류를 펼쳐서 파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DNA 검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다. 안에는 서준의 이름이 적힌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고, 민서는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자신이 서준 선생의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피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더 읽기 전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민서는 몸을 굳히고 천천히 돌아서서 문 앞에 치명적인 눈빛으로 서 있는 유나를 마주보았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관여하면 안 될 일들이 있다고. 유나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에게 줘. 민서는 서류를 손에 꼭 쥐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이 결과를 숨겼나요? 민서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게 들킬까봐 겁나지. 서준 씨가 알게 되면 전 재산을 친아들에게 물려줄 테니까. 내가 아니라. 유나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고 민서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유나는 팔을 휘둘러 그녀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챘다. 민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 유나는 서류를 손에 쥐고 경고한 뒤 빙긋 웃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와도 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민서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유나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너무 늦기 전에 이곳을 탈출하여 서준키에게 진실을 말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유나의 위협은 그녀가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민서는 한 걸음 물러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짓을 할 거야?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오늘 밤 이 집을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치명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만났지만 지금처럼 실제적인 위험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단순히 욕심 많은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으며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즉시 떠나야 했지만 유나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떠나서는 안 되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 씨한테 내가 필요해요. 유나는 빙긋 웃었다. 남편은 당신을 믿지 않을 거야.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수년간 그의 곁에 있어 온 아내보다 낯선 간호사를 더 믿을 것 같아.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이곳을 떠난다면 그녀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신은 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민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유나는 마치 민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녀는 말하며 돌아서 방에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대결 내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다. 민서는 서준 선생님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를 당장 깨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나가 그를 더 조종하기 전에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켜고 카메라를 켜서 자신이 말하려는 모든 내용을 녹화했습니다. 서준 삼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유나 여사는 당신과 당신 딸의 DNA 검사 결과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침을 삼키고 진정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딸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모든 재산을 원하거든요. 저는 서류를 봤지만 그녀는 그것을 다시 가져갔어요. 저는 증거가 없지만 당신은 저를 믿어야 해요. 가능하다면 전체 파일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녀는 녹음을 끝내고 저장한 다음 휴대전화를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서준 씨가 보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잠시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개인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대대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만약 유나가 의도적으로 사본을 숨겼다면
어딘가에 사본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얼마 동안 수색을 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심스러운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서울의 어느 오래된 동네에 있는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접수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가 필요하세요? 서준 씨의 DNA 검사 기록을 찾고 있어요. 직원은 책을 넘기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이 파일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가 물었지? 유나라는 여자,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모든 증거를 정리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원본 데이터는? 여전히 시스템에 있나요? 직원은 머뭇거렸다. 잘 모르겠지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발,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법을 어길 생각은 없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다시 그녀에게 돌렸다. 민서는 화면의 결과가 나타나자 숨을 참았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인 99.9%. 그녀는 재빨리 스크린샷을 찍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미지를 저장했다. 이제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서는 곧장 서준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쉬고 있었지만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살짝 눈을 떴다. 민서,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준 삼촌, 증거를 찾았어요. 그의 눈은 희미한 호기심으로 번쩍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그에게 검사 결과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이 떨렸다. 나한테는 진짜 딸이 있어요. 그녀는 당신의 모든 자산을 훔치기 위해 고의로 이걸 숨겼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가짜 얼굴에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의심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무정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딸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쩍였지만 방 바로 바깥에서 유나가 모든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유나는 문 밖에 서서 안에서 들리는 모든 말을 경청하며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우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쉽게 패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입술을 다물고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방 안에서는 민서가 여전히 서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준 삼촌, 이 결과를 빨리 발표해야 할 것 같아요. 서준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절한 보호 없이는 유나가 나를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공개될 것입니다. 서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신뢰로 눈을 빛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합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서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를 찾고 싶어.
너무 늦기 전에 그녀를 봐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를 찾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먼저 유나를 처리해야 해. 그날 저녁, 민서는 자신이 모은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빌라는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다. 밤새도록 켜져 있던 복도불이 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고 방에서 나갔는데 갑자기 거친 손이 그녀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어.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귀 바로 옆에서 울려 퍼졌다. 민서가 반응하기도 전에 천 조각이 그녀의 입을 꼭 덮었다. 그녀의 코에 자극적인 냄새가 났고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서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어두운 방에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서준 씨의 빌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주변 환경도 전혀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밧줄이 너무 조여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고 그 뒤를 두 남자가 따라왔다. 다시 깨어났어. 그녀는 빙긋 웃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민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짓을 할 거야? 할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작은 교훈이에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앉았다. 검사 결과를 찾으셨다는 건 알지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하러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민서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다. 유나는 아직 증거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틀렸어요. 체포되기 전 민서는 자신이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인 현욱 씨에게 DNA 검사 결과를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빌라 안에서 현욱 씨는 휴대전화를 든 채 민서가 방금 보낸 메시지를 응시하다가 연락이 끊어졌다. 그는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알았습니다. 그는 곧장 서준 씨의 방으로 달려갔다. 사장님. 뭔가가 생겼어요. 서준 씨는 현우 씨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났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야? 민서. 그녀가 체포됐어. 연락이 끊기기 전에 그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 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당장 그녀를 구해야 해요. 그 사이 유나는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너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고 저항한다면 나는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유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민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도전적으로 빛났다. 나는 모든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진실을 공개할 것이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졌다 민서의 선언을 듣고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으르렁거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뚜렷했다. 민서는 손과 발이 묶인 채로도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차분해 보일까? 유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누구에게 보내시나요?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해.
방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박해졌습니다. 유나 뒤에 서 있던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전화를 확인해 한 남자가 다가와서 민서의 가방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하지만 기기를 켜보니 화면에는 잠금 메시지만 떴습니다. 부인,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유나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전화기를 낚아챘다. 지금 잠금 해제. 민서는 비웃을 뿐이었다. 안 돼요. 유나는 이를 악물고 두 남자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를 여기 두세요. 저는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재빨리 나가서 문을 쾅 닫았다. 그 사이 빌라에서 서준 씨는 현우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 당장 그녀를 구해야 해요. 아직은 몹시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걱정은 현우 씨로 하여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경찰을 부르겠어요. 아닙니다. 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유나에게 증거를 파괴할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해야 합니다. 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1시간 후, 검은색 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러났다. 오랜만이에요. 서준 선생님, 그는 대형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유명 변호사인 태연이에요. DNA 검사를 뒤집고 유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도와주세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씨한테 들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민서 씨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녀가 구속되면 우리는 사건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알아요. 너무 늦기 전에 그녀를 찾아야 해요. 민서는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그냥 앉아서 상대가 처리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밧줄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움직이려고 했으며 철사를 의자 가장자리에 문질렀다. 15분이 지나자 밧줄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서둘러. 사장님한테서 곧 그녀를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핸드. 민서는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앞으로 달려나가 온 힘을 다해 가장 가까운 남자를 밀어냈다. 그는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민서는 돌아서서 상대방을 세게 발로 차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몇 걸음 달려간 순간 뒤에서 날아온 강력한 펀치가 그녀의 등에 바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남자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배를 팔꿈치로 세게 찔렀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놓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 집은 크지는 않지만 황무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두운 숲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달려들었다.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잡아. 빌라에서 서준 씨와 현우 씨는 전화를 받는다. 태연은 민서가 갇혀 있을 만한 장소를 방금 찾아냈습니다.
교회에 있는 버려진 창고였죠. 지금 가야 해요. 서준 씨는 현우 씨를 바라보았다. 갑시다.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숲을 달렸다. 그녀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빨리 달려야 해요. 그녀는 앞에 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거기 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더 내딛기 전에 거친 손이 그녀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배에 강한 펀치를 맞고 무릎을 꿇었다. 잘 달렸어. 하지만 그게 끝이다. 그 남자는 차갑게 웃었다. 민서는 절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닙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가 또 한 번의 펀치를 날리려고 손을 들어올리던 순간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는 군중을 향해 똑바로 비춰졌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지금 당장 놓아주세요. 그 무리 전체가 놀라서 돌아섰다. 그들 앞에는 태연이와 서준 씨, 현우 씨가 있었다. 젠장! 후퇴해.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양쪽에서 경찰이 달려들어 재빨리 진압했습니다.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서준 씨는 급히 다가가 그녀를 걱정스럽게 부축했다. 민서. 괜찮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준 삼촌. 제가 했어요.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구나, 아들아. 내가 나를 구했어. 경찰이 출동하여 납치범들을 체포했습니다. 태연은 그에게로 돌아섰다. 서준은 민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다. 우리는 유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빨리 끝내자. 민서는 차 안에 앉아 좌석에 기대앉아 극적인 탈출 이후 여전히 거친 호흡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서준 씨는 그 옆에 앉아 걱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데도 아픈가요? 민서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할 뿐이에요. 서준 씨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살짝 미소 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도와드린 걸 후회하지 않아요. 태연은 앞좌석에서 고개를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우리는 방심할 수 없어. 유나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부하들이 모든 것을 폭로했어. 그녀가 민서의 납치를 주도했고 서준의 딸의 존재를 숨겼다는 증거가 있어 서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를 놓칠 수 없어.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는 그녀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태연의 도움으로 깜짝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준 씨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호텔에서 언론에 제시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회장을 가득 메웠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사업가 서준이 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플래시라이트가 계속해서 깜박였다. 그는 군중을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한 뒤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중요한 성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인 유나 씨에게 조종당하고 통제당해 왔습니다. 그녀는 제 친달에 대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동시에 제 모든 자산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방 전체가 으르렁거렸다. 기자들은 즉시 녹음기를 들고 모든 단어를 경청했습니다. 서준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용감하고 씩씩한 소녀 민서 덕분에 진실을 찾았어요. 그는 민서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 목숨을 빚졌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태연은 곧바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단상으로 가져왔다. 여기 DNA 검사 결과, 녹음,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한 모든 법적 문서가 있습니다. 모두 경찰에 넘겨질 것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바로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복도중앙으로 곧장 향했는데 어두운 구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예요. 그녀는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유나 씨, 당신은 신원을 은폐하고 재산을 횡령하고 타인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이건 음모야. 내가 함정에 빠졌어.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저항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민서는 약간 안도감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드디어 끝났어요. 3일 후, 서준 씨와 민서는 병원 구내의 도리자에 앉았다. 유나가 체포된 뒤 서준 씨의 건강은 점차 회복됐다. 그는 더 건강해 보이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내 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준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진실을 찾았고 이제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나는 그녀에게 보상할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서는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확신해요. 서준 씨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너는 어때? 다음에 뭘 할 거야?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마도 간호사로 계속 일할 거예요. 서준 씨는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민서는 웃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난 괜찮아요. 서준 씨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다시피 만약 내가 당신 같은 딸을 가졌다면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민서는 그 순간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친딸은 아니지만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 씨의 잃어버린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서는 이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가 진동했다. 민서는 그것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았다. 병원에서는 이상한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가슴에 긴장감이 솟아올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서 씨. 저는 중앙병원에서 전화드립니다. 당신과 서준 씨가 바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서는 몇 초 동안 숨을 멈췄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은 그녀를 찾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서준 씨 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30분 후, 민서와 서준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로비로 들어갔는데 방금 전화했던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민서는 곧바로 물었다. 간호사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지금 진찰실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른다. 당신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서준 씨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설렘과 걱정이 가득했다. 민서는 살며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준 삼촌, 괜찮으세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들을 오랜 세월 찾아다닌 아버지를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삼촌. 서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유리문으로 들어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병원 침대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는데 소녀는 약간 피곤해 보였다. 그 소녀는 20대 정도로 보였고 길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과 매우 친숙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서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은 아내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처럼 말이야. 그는 속삭였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준비되셨나요? 서준 씨는 심호흡을 했다. 준비됐어. 민서. 민서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소녀는 고개를 돌리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민서입니다. 조심조심 다가가 그녀 맞은편에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해? 그 소녀는 눈을 깜빡이며 약간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는 수아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소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거리에 쓰러져 기절해 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수아, 너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 소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민서는 심호흡을 한 뒤 소녀의 손을 잡았다. 몇 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여기 있습니다.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왜? 민서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서준 씨는 몸이 약해졌지만 스스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수아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서준 씨입니다. 그는 소녀 앞에 섰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흐릿해졌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 서준이에요. 수아는 늙지 않았지만 얼어붙어 있어요. 수아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하셨나요?
민서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꽉 쥐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수아, 맞아요. 서준 씨가 당신의 친아버지예요. 수아는 민서를 바라보더니 다시 돌아서서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안 돼, 안 돼. 저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준 씨는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알아요. 당신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아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알았다면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는 믿지 않아요. 그녀는 방에서 나가려고 돌아섰지만 민서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수아, 진정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만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는 멈춰서서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민서는 심호흡을 한 뒤 휴대전화를 꺼내서 앞서 찍어둔 DNA 검사 결과지 사진을 펼쳤다. 그녀는 화면을 수아 쪽으로 돌렸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서준 삼촌의 친아들입니다. DNA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보며 단어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녀는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흐릿했다. 당신이 정말로 제 아버지라면 왜 지금에야 알았을까요? 서준 씨는 심호흡을 했다. 아빠는 속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도 모르게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더 빨리 당신을 찾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항상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그녀의 친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까? 민서는 수아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수아, 이게 당신에게 큰 충격일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서준 삼촌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서를 바라보더니 다시 서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도 없이, 곁에 있는 사람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친부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살며시 자신의 손을 그녀에게 얹었다. 수아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들은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조용했고 벽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서준 씨는 수아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잠시도 수아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서준 선생님이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커피잔을 살며시 쥐었다.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서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는 강한 여성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수아는 그의 대답에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왜? 서준 씨는 슬프게 웃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그녀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가 당신을 임신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알아요. 알았다면 당신을 혼자 자라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이제 그녀 앞에 앉아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왜 나를 찾으셨어요? 수아가 약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서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아내, 유나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증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 전까지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수아는 진실을 찾도록 도와준 민서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누구도 날 돌봐준 적이 없어. 아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해. 민서는 살며시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수아, 나는 내가 바로 마음을 열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너는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을 후회하니?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촉촉하게 적셨다. 나는 매 순간을 후회합니다. 만약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수아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가슴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 즉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서야 라고 말했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서준 삼촌한테 기회를 줘. 조금만 시간을. 수아는 머뭇거리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도해 볼게요. 서준 씨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당신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준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충분해요. 며칠 후 민서는 수아와 서준 씨가 함께 앉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굉장히 내성적이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인생, 겪었던 고난,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준 씨는 마치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민서는 살짝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게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고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려. 한 달 후 태양이 부드럽게 빛나고 모든 것이 다시 신선해 보였습니다. 서준 씨의 빌라 뒤에 있는 정원.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의 향은 보기 드문 평화의 감각을 가져다 준다. 민서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앞의 광경을 관찰했다. 수아와 서준 씨는 나란히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민서는 진실이 밝혀진 뒤부터 수아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유나는 사기, 신원 은폐, 납치 공모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압류하려고 했던 모든 재산은 결국 그녀의 것이 될 수 없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무엇보다도 서준 씨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습니다. 수아는 아직도 아빠와 다시 같이 살고 싶어 할까? 수아는 서준 선생님의 질문에 약간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서준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나를 만나러 가는 것만으로 충분해. 수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노력해. 볼게요. 서준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며칠 후, 어느 화창한 오후, 민서는 빌라 문 앞에 섰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서준 씨는 놀란 눈으로 걸어 나갔다. 민서야, 어디 가니?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서준 삼촌, 저도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머물러도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수아는 당신을 매우 그리워할 것입니다.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서준 씨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당신의 가족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왔다. 정말 갈 거예요. 민서는 그녀를 돌아보며 웃었다. 나를 지켜주고 싶니? 수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민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죠? 수아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말했다. 부인은 제가 아버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민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을 거야, 수아. 나는 당신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수아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민서에게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택시는 민서를 빌라에서 데려가며 출발했다. 그녀는 빌라에서 수많은 극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겪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가족의 치유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더라도 그녀는 어딘가에 항상 서로를 돕고자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항상 그들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신앙,
인내, 가족 애정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서준 씨는 평생을 부를 축적하는 데 바쳤지만 결국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친딸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물질적인 가치가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서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의 모범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는 낯선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진짜 가족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혼자 살아온 소녀 부인은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는 실수를 바로잡고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충분히 진실하다면 행복은 항상 찾아올 것입니다.